그러면은 아비담마 이 오온과 오온의 이 생멸 현상을 연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24조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정신이 정신물질에게 어떻게 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조건을 일어나게 하고 그 작용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진도를 나아가겠습니다. 아비담마 하시죠. 네, 수행 24조건에 이어서 오늘은 다시 아비담마 종합 해설 지난 시간부터 다시 돌아와서 제8장 조건의 개요 48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4번째 정신이 정신 물질에게 5가지 방식으로 정신은 정신 물질에게 조건이 된다. 원인, 선, 도 이런 요소들은 원인 조건 등으로 함께 생긴 정신 물질에게 조건이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함께 생긴 의도는 함께 생긴 정신과 물질에게, 다른 순간에 생긴 의도는 업에서 생긴 정신 물질에게 업 조건으로 조건이 됩니다. 정신적인 과보의 무더기들은 서로에게, 함께 생긴 물질에게 과보의 조건으로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는 원인 조건, 선 조건, 도 조건, 업 조건, 과보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원인 조건. 이것은 조건 짓는 법이 조건 지어진 법에게 굳건함, 고정됨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건입니다. 이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6가지 마음 부수들, 즉 3가지 해로운 원인인 탐욕, 성냄, 미혼, 그리고 3가지 아름다운 원인인 유익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미혹 없음이 해당됩니다. 조건 지어진 법은 각각의 원인과 연결된 마음 부수들, 그리고 함께 일어난 물질 현상들입니다. 함께 일어난 물질 현상들은 재생 연결의 순간에 업에서 생긴 것들과 삶의 과정 동안에 마음에서 생긴 것들이 해당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존재, 성장, 안정을 위한 기초가 되듯이 이 뿌리 원인들도 조건 지어진 법들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굳건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24가지 중에 17번째로 언급되는 선조건입니다. 선조건은 조건 짓는 법이 조건 지어진 법으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긴밀한 명상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조건 짓는 법들은 7가지 선의 요소인 일으킨 생각, 즉 위닦아, 지속적인 고찰, 즉 윗자라, 희열, 삐띠, 행복, 수카, 집중, 사마디, 불만족, 도마나사, 평온, 우페카들이 해당이 되고 이것들은 5가지 마음 부수인 그 중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으로 줄어듭니다. 조건 지어진 법들은 선의 요소들과 결합된 마음과 마음 부수들, 즉 10가지 감각식인 한 쌍의 전호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들과 함께 생긴 물질 현상들입니다. 비록 함께 생긴 물질 현상들은 대상 자체를 명상할 수 없지만 그것들이 선의 요소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긴밀한 명상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건 지어진 법들에 해당합니다. 24가지 조건법 중에 18번째인 도조건, 이것은 조건 짓는 법이 조건 지어진 법들로 하여금 특별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함으로써 조건 지어진 법들과 관련되는 조건입니다. 이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들은 12가지 도의 요소들이고 이것들은 9가지 마음부수로 줄어들게 됩니다. 4가지 그릇된 도의 요소들, 즉 잘못된 말, 잘못된 행위, 잘못된 생계, 그리고 잘못된 사띠, 이것은 악처에 떨어지기 위한 수단이고 8가지 바른 도의 요소인 바른 견해, 즉 삼마디띠, 바른 생각, 상마 상까빠, 바른 말, 삼마와짜, 바른 행위,
산마 까만따, 바른 생계, 산마 아지와 바른 정진, 산마 와야마, 바른 사띠, 산마 사띠, 바른 집중, 산마 사바디. 이것은 선초와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조건 지어진 법들은 18가지 원인 없는 마음을 제외한 모든 마음들, 그 마음들과 연결된 마음 부수들, 함께 생긴 물질 현상들이 해당됩니다. 과보의 마음들과 작용만 하는 마음들에 있는 도의 요소들은 어떤 목적지로 이끌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도의 요소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 성질 자체에서 추상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다양한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는 법들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4조건 중에 13번째인 업조건. 이 조건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 생긴 업조건, 두 번째는 함께 생기지 않은 업조건입니다. 먼저 함께 생긴 업조건은 조건 짓는 법들이 89가지 마음에 있는 의도들입니다. 조건 지어진 법들은 그 의도들과 결합한 마음 부수들, 그리고 함께 생긴 물질 현상들입니다. 여기에서의 의도는 그것의 마음 부수들로 하여금 그것들 각자의 과업을 실행하도록 하고 그 자신이 일어남과 동시에 적절한 종류의 물질 현상들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함께 생긴 업조건으로 작용합니다. 함께 생기지 않은 업조건이란 조건 짓는 법들과 조건 지어진 법들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이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은 과거에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이고 조건 지어진 법들은 과보의 마음 부수들, 그리고 재생 연결 때와 삶의 과정에서 업에서 생긴 물질 현상들입니다. 여기에서 조건 짓는 힙은 적절한 과보의 정신적인 법들과 업에서 생긴 물질, 생기게 할 수 있는 의도의 능력입니다. 이 조건 관계는 도의 마음과 과의 마음에서도 얻어집니다. 14번째 과보 조건. 이것은 조건 짓는 법이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조건 지어진 법들을 자신만큼 수동적이고 노력하지 않고 그 자체로는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이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들은 과보의 마음과 마음 부수들입니다. 조건 지어진 법들은 서로 관련된 같은 과보로 나타난 것들과 함께 생긴 물질 현상들입니다. 과보로 나타난 것들은 업이 익어서 생산되므로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며 조용합니다. 그래서 깊이 잠든 사람의 마음에는 과보의 방황과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대상에 대한 뚜렷한 인식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문인식 과정에서 과보의 마음들은 그것들의 대상을 알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단지 자완화 단계에서이며 행위하지 않는 것도 단지 자완화 단계에서입니다. 다음은 표 8-3, 24가지 조건 짓는 법과 조건 지어진 법의 표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표에 대한 설명은 이거는 이제 전부 다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라서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 도움됩니다. 오늘은 24조건 중에서 정신물질에게 5가지 방식으로 이제 되는데 원인 선의 요소, 도의 요소는 이제 원인 조건 등으로 함께 생긴 정신물질에게 조건이 되고 또 함께 생긴 의도는 함께 생긴 정신물질에게 다른 순간에 생긴 의도는 업에서 생긴 정신물질에게 업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또 가부의 무더기들은 서로에게 함께 생긴 물질에게 가부의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제 정신이 정신물질에게 주는 요소들을 24조건 중에서
이제 골라서 이제 그거 중심으로 이제 설명한 겁니다. 지난번에는 정신이 정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6가지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정신이 정신물질에게 어떻게 조건이 되는가. 그 5가지를 이제 원인 조건은 탐진치가 있느냐, 탐진치가 없느냐, 그런 조건으로서 정신물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제 선의 조건은 선정을 일으키는 조건은 주로 이제 5가지인데, 아비담마에서는 불만족과 평온을 더이어서 이제 7가지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선의 요소들이 마음과 마음 부수들에 어떻게 또 영향을 주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한 거고요. 도의 조건은 니카야에서는 도의 조건도 8가지 올바른 조건이 있고 8가지 삿된 조건이 있어요. 팔사도라 해서. 근데 여기에서는 아비담마에서는 12가지로 봅니다. 팔정도에서 잘못된 사견, 잘못된 사유, 잘못된 정진, 잘못된 선정.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의 이제 그런 특징들입니다. 또 이것들은 또 9가지로 줄어들고, 통찰지, 일으킨 생각,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짐, 마음챙김, 정정, 사견.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마음과 물질에 영향을 주는가, 그런 각도에서 이제 설명한 거고, 업의 조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 기본적으로 7가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촉수, 상, 행을 아비담마에서는 제타나하고 집중하고 마나시카라, 자기하고 생명기능, 인드리아, 그렇게 7가지가 일어날 때 그 제타나 행에 반응하는 것은 89가지 모든 마음이 일어나면서 함께 이제 일어나는 마음 부수와 함께 생긴 물질에게 조건 지어진다. 업의 조건. 또 함께 생기지 않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들이 가보의 마음들, 재생연결대와 삶의 과정에서 업에서 생긴 물질 현상들, 이제 오식하고 이제 재생연결식 때 이제 심장 물질, 이런 것들은 업에서 생긴 물질을 간격을 두고 이제 일어나니까 함께 생기지 않은 걸로 이렇게 봅니다. 가보의 조건은 조건 지어진 것들을 자기만큼 수동적이고 노력하지 않고 그 자체로는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건. 이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들은 가보의 마음과 마음 부수들, 가보로 일어난 마음과 마음 부수들은 서로서로에게 또 이렇게 관련된 물질과
만부수들에게 조건이 됩니다. 갑으로 나타난 것들은 업이 익어서 생산되므로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며 조용하다. 그래서 깊이 잠든 사람의 마음에는 갑의 바방과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제 이것이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잠이 깊이 들었을 때는 이제 바방가만 계속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서 이때는 알아차릴 수 없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유식이나 기신론 대성에서는 이때 이제 몽중 꿈이 있는 것은 육식으로 보고 바방가는 팔식 중에 이제 하나로 보면서 이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깨어 있는 연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차크라 개발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나파나사티 세 번째 단계 몸 전체 관찰에 차크라 개발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몸 전체 관찰이 이제 깊이 되면은 네 번째 단계에서 그 지수화풍에서 온 12연기까지를 관찰하면서 바방과 그 아리아시까지를 이제 관찰하는 것이 대성의 이제 수행이고,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잠잘 때는 이제 수행을 이제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문 인식 과정에서 갑의 마음들은 그것들의 대상을 알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냥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그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노력을 하는 것은 단지 속행 단계에 넘어왔을 때 이제 속행에서 하고 오문 그 인식 그리고 받아들이고 조사 그것은 그 가보의 행태로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도 이제 그 정신과 물질에게 그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가보 조건이라 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 정리를 해 오셔서 읽어보면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의문이 있으면 하시고요. 조은조 선생님은 수행하신 건 어떠세요? 이거 좀 적용하면서 수행해 봤어요? 예,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그 상류단 니까야 말씀이 그 많이 이제 좀 와 닿았습니다. 제가 어느 단계인지 좀 봤는데 저는 이 5원 중에서 느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유행하는 단계였던 것 같고 벗어남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어떤 의도나 상황이나 생각이나 사람을 볼 때 항상 같이 떠오르는 어떤 마음, 어떤 느낌, 또 그 느낌에 대항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고 그 일정한 그 원인은 제가 같은 느낌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이라는 걸까지는 알았고 그래서 느낌이 항상 있다, 막처럼 있다는 걸 알아서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또 이렇게 느끼네 하고 그 느낌이 없는 것을 보면 아예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계속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제 남는 것은 제 선택만 남더라고요. 계속 그 느낌을 이용할지
그 느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벗어날지 선택만 남았는데 법사님 혹시 좀 좋은 느낌으로 바꿀 수는 있나요? 느낌은 촉과 더불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이제 조건 따라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좋은 느낌이라면은 이제 궁극에서 봤을 때는 이 몸을 갖고 있거나 우리가 이 윤회 과정에 있는 느낌은 다 이제 변하는데 선정의 느낌은 이제 아까 원인에서 탐진치가 있는 느낌보다는 이제 더 낫고 그리고 또 선정에 있는 느낌에서도 그 1선정, 2선정, 8선정까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파사나 지혜의 16단계마다 또 느낌이 또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틀리고 그리고 이 도가에서도 우리 도표 보입니까? 화면에. 예, 잘 보입니다. 예, 이 도가에서도 출세간에도 하고 출세간의 가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느낌은 또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탐진치에 있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유익한 마음의 느낌이 낫고 또 선정,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에 있는 느낌이 또 더 이제 정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 도가에서도 느낌이 다 있어요. 도하고가 열반에서도 이때는 이제 조건을 넘어선 공성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는 이 느낌으로서 아라한까지 가잖아요. 2주 만에 아라한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느낌도 이렇게 24조건이나 우리가 하는 거 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관찰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다가 지루하면은 이렇게 수행해 보는 것도 좋아요. 법사님, 네. 그러면 색계나 무색계 선정 상태에서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나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색계 선정에서도 무색계 선정 그것도 이제 그 선정에 본 산매가 있고 근접 산매가 있어요. 1선정에서도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찰나 산매, 근접 산매, 본 산매 이렇게 나눠요. 찰나 산매는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매 순간 생멸하는 가운데 그 선정의 요소 5가지 또 이제 그 2선정에서 3선정 이렇게 가면은 이제 선정의 그 요소들이 3가지 이렇게 줄면서 아까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1선정에도 찰나 산매, 근저 산매, 본 산매가 있고 8선정까지 다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근접 산매에서는 망상이 안 들어오면서도 의식이나 이렇게 그 바깥의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이제 행동까지도 뭐 일념에 들어서 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 산매에서는 바깥의 소리도 안 들리고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선정의 요소들만 있기 때문에 본 산매에서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성의 일행산매에서는 탐진치가 없는 가운데 완전히 그 8선정까지도 초월한 그 완전히 번뇌가 없어진 부처의 경지에 그 일행산매가 있어요. 그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 핵심은 아까 그 니까야에서 오온을 관찰하면서 완전히 집적화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그 최고의 지혜로서 최상승의 최고의 그 지혜로서 완전히 그 습기까지를 완전히 제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온 관찰이라. 그러니까 오온 관찰하면서 최소한도 오온 관찰은 안 놓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지금 내 감각이나 감정이 1선정에서 8선정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또 이제 16단계 지혜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수행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